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님들은 쓰지 말라는 전략인데 4488 전략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2순환, 3순환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주중 공부 시간은 6시간 정도, 주말에는 한 1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에듀윌 세무사 채널 김PD입니다. 오늘은 이공계열 출신 비전공자이신데 직장을 다니면서 휴직 없이도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강나무님을 인터뷰하면서 직장인 기준 현실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나무님.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총 24개월 동안 공부한 끝에 최종 137등으로 세무사를 합격한 강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137등이면 되게 상위권 성적 같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합격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시다가 왜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직장인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60 이후의 삶이 지금 직장에서 보장되지 않고 지금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부장님들과 결국 똑같아지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절박함에 전문직을 고민해 보다가 세무사가 제 성향에 제일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부장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휴직을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휴직 없이 도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죠. 지금 30대 후반이던 제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월급이 없어지니까요. 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가운데 재취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있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쉽게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원인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이 5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몇 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사실 공부는 20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지방에 내려가서 아버지 간병을 하고 일요일날 밤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부를 하지 못해서 실제 공부 기간이 24개월이 됐던 겁니다. 그럼 1차를 9개월 만에 합격하셨다고 후기에서 봤었는데 1차 합격 전략 중 그럼 가장 어떤 점이 유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님들은 쓰지 말라는 전략인데 4488 전략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 기본반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아버지 간병에 들어갔다 보니까 기본기를 쌓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12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을 치른 후에 핵심 요약반만 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객관식 문제 풀이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알든지 모르든지 전수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10개 중에 보통 한두 개 정도 맞추는 수준이었지만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객관식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다시 푸는 방식으로 계속 회독수를 쌓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1차는 객관식 수업이다 보니 이론적 베이스가 아주 깊진 않아도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특히 선택법하고 재정학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처럼 하면 2차 때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략이 적중해서 21년도 1차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강나무님이 쓰신 합격 수기를 가지고 교수님이랑 코멘트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을 잘 세웠던 분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1차 합격 후에는 퇴사를 하거나 2달 정도의 휴직 기간을 가지면서 2차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퇴사도 휴직도 없이 2차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또 전략은 또 무엇일까요? 1차는 객관식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험 문제를 풀면서 합격 점수를 만들 수 있었는데 과연 이대로 2차 시험을 풀면은 제가 한 문제라도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차를 포기하고 바로 유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2차 동차반 수업이 3개월인데 저는 3개월 수업을 5개월 동안 좀 천천히 들으면서 기본서 중심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보통 동차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성적 발표가 나는 11월까지는 좀 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계속 기본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유예반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고급회계나 그 세무회계 중에서 특수주제 같은 경우 일부 좀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게 매우 리스크가 큰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차에 비해서 2차는 시험 문제 수도 적고 배점은 큰데 혹시라도 해당 주제가 문제로 나왔을 경우 시험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주제라도 10점 중에 5점에서 6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직장인으로 시간도 없는데 전 주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 전략이 적중해서 22년도에도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마냥 1년 내내 계속 달리게 되면 네. 페이스 조절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유예반 들어가기 전까지 5개월 정도는 주중에는 2시간 반, 주말에는 한 10에서 12시간 정도, 그리고 유예반을 시작하고 나서는 보통 주중에 공부 한 4시간 정도 하고 주말엔 12시간 정도, 평균 취침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수면했고요. 이제 2순환, 3순환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주중 공부 시간은 6시간 정도, 주말에는 한 1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평균 수면 시간 한 4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12시간, 14시간 했다는 거는 토요일에도 14시간 하고 일요일도 14시간. 그렇죠. 와. 예.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강나무님께서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 에듀 교수님들이 후기를 또 남겨주셨어요. 총 4분의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가 짧게 끝날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합격자의 입장에서 어떤 분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지. 우선 김문철 교수님은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정말로 친절하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익불, 손불, 부계부 같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 세법인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해가 되도록 상세하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T계정 풀이법이 엄청 유명하신데 객관식이나 주관식에도 깔끔하고 빠르게 적용하기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베이스로 저처럼 자기가 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원한다 이러신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문주 교수님이 듣고 계시다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장규 교수님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장규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매우 꼼꼼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스타일이세요. 보통 원가관리 회계를 설명하실 때 다른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실 것도 A가 A 다시 A 다시 다시 B 다시 B로 가는 식으로 설명을 세부적으로 끊어서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진도가 느리고 불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변형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오히려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판서를 엄청 길게 해주시는데 교수님 판서대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면 어떠한 문제라도 풀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계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병현 교수님은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제 계속 끓여서 이제 맑아진 곰탕 같은 수업이라고 할까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으시고요.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강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딱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만 기억이 나게 되고요. 특히 설명하시는 사이도 그런 스타일이라서 공부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현 교수님은 관련 전공자 등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빠르게 시험의 지름길을 가시고 싶으실 경우 추천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 곰탕 같고 약간 진국 같다는 얘기를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들으면서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길래 진국 같다는 표현을 쓰시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성구 교수님은 어떤가요? 장성규 교수님은 제 1차 재정학 점수 82.5점을 만들어주신 교수님이시고요.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지엽적인 부분 좀 발라내시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시다 보니까 정지하기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더라고요. 교수님 판서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래프도 그려주시는데 수요 공급 같은 걸 몰라도 저 문제의 답이 왜 이건지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또 재정학 같은 경우는 결국 1차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투자를 아주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에 맞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재정학을 처음 접하시거나 3타생 등 문제를 좀 빠르게 다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나무님의 합격 전략을 이제 인터뷰로 간단하게 영상 담아보곤 있지만 이 모든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기는 저희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강나무님의 합격 노하우가 좀 담긴 책이 있다고 하던데. 예. 제 수험 후기부터 유예반, 기본반 각 시점별로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장인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았어요. 특히 일반 전업 수험생보다도 직장인이나 학생 주부분들처럼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험생으로서 시간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합격 선배로서 응원을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과 일단 다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길 같아요. 최소 1년에서 4년, 5년 정도 공부하실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모든 직장인 수험생분들께 같은 길을 걸어본 입장에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길고 긴 길을 가셔야 되지만 현재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신 상태에서 에듀윌 같이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노력하신다면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와.
네, 여기까지 강나무님을 모셔서 직장인 세무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한 번에